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올해 안에 신청사 이전지를 확정합니다. 현재 예비 후보지를 압축한 상태인데요. 워낙 주민들의 관심이 큰 문제여서 최종 후보지를 어떻게 선정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취재의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최근 신청사 예비 후보지 5곳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공모 후보지 10곳 중 서류 심사와 1차 평가를 통과한 곳들입니다. 평가 기준은 접근성, 주변 환경성, 도시 기반 여건 등 7개 항목으로 용역을 통한 정량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일. 홍성군은 예비 후보지 모두 신청사 입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종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 한 곳이 선정되더라도 다 이렇게 완전히 만족은 못하겠지만 다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남은 절차에선 2가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선호도 조사 방식입니다. 읍면 순회 주민 투표와 온라인 투표, ARS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조합한 4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 비중입니다. 현재는 7대3 정도로 주민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 방식과 반영 비율은 주민과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홍성 군민이 어느 정도 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그걸로 군청을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주민은 주민 의견을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홍성군은 오는 12월 중순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이후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 지역을 상징하는 군청사가 들어설 곳은 어디가 될지 이제 주민들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돼 있거나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회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4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중복으로 위촉된 사례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한 경우가 28명, 2회 초과 연임은 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서산시에서 설치한 위원회는 모두 109개로 915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반납한 예산만 1억 원에 달합니다. 위원 한 사람이 받는 수당은 출석 10만 원에 추가 심사 시 15만 원에서 20만 원. 있으나마나한 일부 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놓은 예산이 위원회 개최를 안 했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3년치 자그마치 1억여 원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인 곳에 썼더라면 생산적인 어떤 예산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습니다. 서산시는 위원회를 각 실과에서 구성하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에 초과 중복이나 연임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대책입니다. 행정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위원회.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수학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교통사고가 증가하곤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단연 음주사고입니다. 농번기철 고된 농산일에 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농기계를 몰고 좁은 논길을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의 신체 일부가 수백 킬로그램의 농기계에 깔려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경운기가 경사로에서 추락돼서 경운기가 요구도자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 이 환자 상태가 출혈과 함께 복합골절된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사고는 대부분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농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고도 충분히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타고 도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바꿔서 뒤에 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농기계 자체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깜빡이인 등화 장치를 이용해서 차선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형광 스티커를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에는 음주를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큰 도로변에 운행하실 때는 등화 장치를 반드시 켜시고 그다음에 야광 반사판 같은 경우를 뒤에 출애라 쪽에 부착해서 다니시면 크게 사고를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깜빡할 새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 조금씩만 더 주의하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그동안의 학교는 모두 똑같은 교실로 이뤄져 왔죠. 앞으로 충남 지역 학교에는 딱딱한 교실이나 실습실 대신 자유롭게 토론하고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교육 과정이 변화하면서 학교도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다양한 형태를 지닌 소파와 테이블이 자유롭게 배치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카페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다름 아닌 천안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북카페나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정이나 바닥이 이렇게 노출 천정이나 바닥이 카페 같은 바닥에 에폭시 바닥으로 이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육 과정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그냥 같은 교실에서 숨도 못 쉬고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과목을 선택을 하니까 이 교실 저 교실 다니면서 하게 되니까 학생별로 쉬는 시간, 공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 자치실에서 도서관에서 쉼터에서 학생들끼리 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로. 충남도 교육청이 이렇게 학교 공간을 탈바꿈하는데 3년간 1,665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서별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건데 목표는 획일화된 학교 공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 수업 방법 개선을 돕고 토론 문화와 함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며 창의융합형 미래인재가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한 학교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학생들이 쉬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e스포츠 공간 같은 곳을 통해서 학업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고 이런 세미나실 같은 곳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고 충남도 교육청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올해 162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각 지역 의회가 회기를 시작하고 군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는 한 연구 용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의회 군정질문에서 구기자 건강기능식품 연구 용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3년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구기자 간기능 임상시험을 전북대학교 병원에 의뢰했지만 4차례 연기된 상황. 당초 계약에 따르면 연구 용역 기간은 2년이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체 선정부터 계약의 의혹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감사 특별을 열어야지 고민스럽습니다. 군수님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군 군수는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구 용역이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대학교와의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올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선실험 역시 간기능 소견이 있는 자를 임상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66명을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34명이죠. 34명을 확보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난 7월 우라늄 수돗물 검출 이후 대책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청양군이 대책으로 내놓은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 추진과 정수장치 설치 등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대청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앞당겨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 현황, 둘째 청양군 211개 전 마을에 대해 수질 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 시 단계별로 정수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군 청양군수는 광역 상수도 사업 관련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 13억 6천만 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24개 마을 가운데 18곳에 정수장치를 설치했다며 나머지 마을도 순차적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4개 마을이 수질이 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통보를 받아서 바로 주민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또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응급 조치를 취했고요. 부적합 통보를 받은 24개소에 대해서는 18개소는 정수장치를 설치를 해서 청양군의회는 25일까지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 관광객 감소 대책과 칠갑호 분수 활용 방안 등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민의 대변 기관인 청양군 의회는 의정 활동을 꽃이라 불리는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민의 대변자로서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는 군정질문이 끝난 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1일 폐회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K-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가운데 K-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가 내년 홍성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국 첫 사례로 폐교 위기를 맞은 농촌학교의 실험적인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합주와 함께 노래가 연습실에 울려 퍼집니다. 연주자와 보컬 모두 금세 음악에 흠뻑 빠져듭니다. 홍성 방촌고등학교의 음악 수업 현장입니다.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인 이곳 역시 여느 농어촌학교처럼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K-팝 수업을 중점적으로 개설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팝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한 건데 내년부터는 아예 학교 이름까지 바꿔 K-팝 특성화고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K-팝이라는 장르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 이와 관련된 거대한 문화 산업의 빗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된 정규 고등학교가 지금 전무합니다. 교육 목적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K-팝과 관련된 최고의 뮤지션을 배출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교과 과정에 K-팝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 보컬과 랩, 각종 악기 등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해 음악 전문 교사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 연습실과 합주실,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과 시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와서 인디나 락 쪽 그런 거를 좀 접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제 음색하고 그런 거에 맞게 갈 수 있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그런 쪽에 좀 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습실 같은 것도 계속 새로 생긴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 뭐 이런 것도 많이 늘려주시고 한다고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연습할 수 있다는 거 하고 K-팝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학생 3명도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신들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통역사 때 와서 러시아 친구들에게 K-팝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2의 방탄소년단을 배출하겠다며 과감한 변신에 나선 시골학교. 위기를 맞은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차 중인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는데요.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한순간 방심이나 작은 실수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은 이미 늦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선행 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전방에 3륜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 위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안전거리 확보, 전방 주시 등의 운전 습관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 습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서천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출발하는데요. 갑자기 속도가 붙더니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석 발 아래에 둔 수박에 가속 페달이 눌리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운전자의 발 근처에 물건이 있으면 브레이크 또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물건이 움직이면서 방해를 주어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석 발 밑에는 절대 어떤 물건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농업용수 수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와 담수호 등 118곳 중 26곳이 지난해 농업용수 수질 부적합으로 분류됐습니다. 총 유기탄소량 기준 5등급 이하면 부적합으로 충남은 25곳이 5등급, 한 곳은 6등급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산, 태안 10곳, 아산 5곳, 당진 4곳, 천안 4곳 등입니다. 충남 지역 발전소를 포함한 대형 사업장에서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대형 사업장에서 지난해 16,233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